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 공정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 공정경쟁, 이런 단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세상이 관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공정함이 절실하다고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기업 간의 경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외국에서 경쟁을 하려 할 때는 이런 공정함이 더욱 절실할 겁니다. 외국에서 국내 기업 간의 경쟁이 자칫 우리나라의 위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 간의 세탁기 문고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 측의 주장은 독일 베를린의 한 매장 CCTV를 살펴보면 LG전자 임원진으로 추정되는 동양인들이 삼성전자 드럼 세탁기의 문을 열고 두 손으로 눌러서 문의 지지대를 파손했지만 이를 매장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리를 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LG 측은 세탁기를 살펴본 것은 맞지만 고의로 파손한 적은 없고, 또 현장에 매장을 관리하는 삼성 직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보는 가운데 제품을 파손하려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은 외국인들이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 더구나 공정성의 상징인 사회적 시장 경제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인들의 눈에는 더욱 이상한 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고소 고발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진실 여부로 떠나서 우리 기업들 간의 이런 일들 이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아침을 기대하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10월 동탄 이 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 신도시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오늘 아침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연휴가 다 지나갔어요. 네. 예. 이제 이런 연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올해 내로는 예, 없습니다. 2044년 되면은 연휴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야겠죠. 살아있어야죠. 2044년. 예. 자,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동상이몽의 붕괴. 예, 가는 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개미 구멍에 방둑도 무너진다. 이런 이제 속담들이 있죠. 예.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얘기인데요. 선거 때마다 패하고 내부에서 하는 일마다 내홍이 일더니 이젠 아예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닌데 참. 근데 이게 안타깝게 일개 정당의 보여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구조상에도 참 큰일입니다. 아니 글쎄 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네. 기가 막힌 일인데 예,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저녁까지 저는 예. 국회발 타블로이드 이걸 카피로 정했거든요. 예. 대통령의 연애 발언 때문에 여야가 이제 벌집 쑤셨고요. 예. 또 이제 박기태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예. 문제도 있고 해서. 근데 어제 밤에 의혹 문제죠. 의혹이죠. 예. 논란인데 예. 어제 밤에 이제 아주 대폭발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이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의 탈당설. 예. 그래서 뭐 작년 김한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 올 3월 2일에 우리가 잘 알지만 안철수와의 전격 합의로 제3시대 신당 창당한 것이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6.4 지방선거는 박빙의 무승부
사실 한 자리 이겼는데 광역에서는요. 무승부로 쳤고 그리고 이제 730 재보선 참패 그리고 8월 초에 박영선 비대위 체제라고 하기에는 위원장만 있는 체제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전격 합의 무산, 재협상 무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지난주에 이상동 교수와 안경환 교수 영입설 그렇죠. 무산 이렇게 이제 이 3아웃제로 친다면 세 번의 무산 시리즈 때문에 이 리더십이 위기에 처한 건 맞는데 예. 문제는 드디어 내부 격돌이 강화되면서 탈당하겠다. 박영선 위원장 얘기는 우리 당이 이렇게 폐쇄적인지 몰랐다. 탈당까지 불사하겠다. 오늘 의총이 예정돼 있지 않은데요. 내일이든 모레든 이게 의총이 열리게 되면 아마 심각하게 지금 내분이 노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야당에 있어서의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세를 불리면은 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해가지고 뭐 빅텐트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거 이제 연대들 모여요. 그렇죠. 모아요. 다 모으는데 각양각색인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니까 결이 다 다른데 말이죠. 예, 이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실은 피곡 소리가 엄청나요. 네, 니탄, 이제는 니탄. 예. 이제는 좀 이렇게 모으려고 하지 말고 좀 뭐라 그러나 이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진짜 모여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구도도 한 번쯤 생각해볼 맞습니다. 필요가 그래서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예 구조적으로 네. 이 좀 중장기를 대비하는 분당을 해서 예. 자신들의 기반을 닫고 저는 예. 일상이나 분당을 얘기한 거는 아니에요. 네. 아, 그렇죠. 근데 그런 이거 조크를 또 하시는군요. 아, 예. 아니, 네. 근데 저는 진짜 무조건적으로 이 세만 키우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거를 이제 좀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나. 선생님 너무 이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처럼 되시면 안 돼요. 아, 안 그래도 그런가요? 지난 주말 정의화 저는 국회의장이 정치를 싫어하는데. 네, 이 간담회를 모았는데 예. 세월호 국면 좀 돌파해 봅시다. 그리고 아. 상임위원장들 모은 겁니까? 예. 언론이 다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야당의 30의원이 예. 이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 얘기를 언급하면서 예. 대통령의 연애는 거짓말이라고 본다. 자신은 믿지 않는다. 예, 그렇죠. 라는 발언을 하면서 예. 이 미묘한 이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예, 예. 30의원의 설화 이렇게 부르는 얘기인데요. 아. 이것 때문에 어제 오늘 뭐 지금 그 여야 의원들 특히 이제 여당에서는 굉장히 발끈했습니다. 예. 상임위원장 사퇴하고 예. 본격적으로 사과해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대통령과 연애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의 결합 이게 또 국회 내에서 시끌시끌해서 타블로이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믿지 않는다라고 해도 사실 언어의 정제는 사실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저는 신일 교수님의 불륜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그거 왜- 배경을 부각하는 아니, 교묘한 레토릭이잖아요. 왜 아침부터 얘가 그렇습니까? 그러게요. 참. 근데요. 네. 어쨌든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담배값, 뭐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문제가 좀 다르지만 담배값도 오르죠. 주민세 오르죠. 맞습니다. 계속 자동차세. 자동차세 오르죠. 네.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는데 정치인들도 곤두서는 모양이에요. 네. 김무성 대표 보면. 씨름협회 얘기 이거 재밌었습니다. 씨름협회 우리나라 전통 씨름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 이 모임이 국회 내에 이제 회의실에서 열렸던 것인데요. 예. 씨름협회장의 축사가 좀 재미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일도 못 풀고 있으니까 예. 입씨름만 하지 마시고 씨름 한 판 해서 여야가 단판 지어라.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심판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좀 뼈 있는 조크긴 하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무성 대표 축사를 하면서 사실은 정색을 하고 기가 막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모욕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 기분 좋으시냐 그런 얘기하니까 싸늘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축사인데 그럼 이 씨름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않고 중국이 우리 씨름을 뺏어가는 상황이 되도록 당신들은 뭐 했느냐 그래서 아주 분위기 살벌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네. 뭐냐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국민들의 비판과 비난을 달게 받는 것도 그럼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는 그럼요. 사실이고요. 정치인들이 기가 막힐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지금 더 기가 사실을 맞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지 저는 사실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뭐 이것이 물론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네. 지나친 반응이었고 그렇죠. 지나친 반응이라는 거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그래서 저는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무대 아닙니까 별명이 무성 대장인데 무쫄이다. 무성 쫄병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이제 조소가 글쎄요, 있어서 뭐. 정치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경청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유머와 위트로
국민들의 뾰족한 마음을 풀어줘야지 같이 그걸 또 뾰족하게 대응하는 게 문제고요. 오늘 아침 신문 펼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증세 문제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수 신문들에서는 이것이 복지의 부메랑이다. 예. 복지 증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진보적인 매체들에서는 어쨌든 이 증세 없는 복지 얘기했는데 결국은 증세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꼼수다. 이렇게도 비판을 하고 있어서 야당에 대해서는 민심이 싸늘한데 여당에 대해서는 또 민심이 뜨거워요. 이 냉온 국면을 여야 정치가 잘 풀어야 되는데 서로 지금 다 이게 자살골들을 넣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씨름협회는 뭐였느냐? 그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으면서 오늘 노래요. 헤어질까요? 이런 이 난상이 벌어질 때 과거에는 원로들이 등장해서 예. 중재 역할을 하거나 야 연석회의 하자 이러거나 예. 오가거나 혹은 불러 모아서 훈계하거나 물꼬를 텄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원로들은 골프장에서 손녀딸 같은 분들을 격려하느라 바쁘셔서 지금 현실 정치에 이 물꼬를 못 터주신 것 그건 아직 같습니다. 의혹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되지만 오늘 노래는요. 예. 이 걸그룹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인데요. 아유, 이거는 이 노래가. 판타지입니다. 예, 예. 절대로 이런 노래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아, 그럼요. 터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럼요. 명심해야죠 우리가.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너만을 위한 맑고 나란 빨개진 너의 두 눈에 비친 내 모습 온전히 네가 해가 전에 그 숨은 하늘 위로 Baby dancing with me you're my star Touch my body 우리 조금씩 빠르게 Everybody 하늘보다 높이 지금 이 리듬이 좋아 뜨거운 태양은 너와 My body touch my body Baby so good 지겹게 보는 paradise Baby so nice You're my summer night 조금씩 one step two step every day 너와 나 My body touch my body touch my body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미국 기자 2명에 이어서 이번엔 영국인 1명도 참수를 당했는데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오바마 정권은 시리아는 이슬람 무장단체의 공습 확대를 선언했고요. 영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상황 더 심각해질 것 같죠. 이 지역에서 8년째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8년째 분쟁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중덕 기자 연결해서 지금 현재의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중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지금 시리아에 가시려고 지금 요르단에 현재 체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저널에서 약간 시차가 발생함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요르단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렇군요. 오랫동안 시리아에 계셨는데 분쟁 지역에 계셨는데 정확하게 몇 년 정도 계셨습니까? 네, 저는 2005년에 시리아에서 들어가서 그 시리아인들의 삶을 찍었고요. 6년 동안 시리아에서 있었다가 2011년 그 시리아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저도 이제 거기 있지 못하고 예. 지금 요르단으로 피신해서 지금 4년 동안 요르단에 살고 있습니다. 총 10년 동안 지금 중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리아의 상황 때문에 요르단에 계시지만 시리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보내시고 가끔가다 요르단에서 시리아로 들어가십니까? 국경 근처까지 들어가서 난민들 탈출하는 모습들이나 예. 이런 것들 좀 찍어내죠. 네네. 그렇군요. 지금 내전이 발생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만 물론 이제 갈등은 있었지만요. 내전 발생 전과 내전 발생 후 좀 상황이 많이 다른가요? 네, 그렇죠. 시리아가 원래 그 사회주의 국가로서 40년 동안 그 아버지 대통령과 지금 아들 대통령 두 대통령을 거치면서 많은 그 억압과 그 감시 체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도 사람들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어떤 종교적 어떤 그 정치적 갈등이 예전에는 그만큼 보이지 않았었고요. 그들도 나름대로 서로 왕래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3년의 내전 동안 난민이 된 어린이 수가 550만 명에 달한다. 특히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유니세프의 집계인데요. 실제로 이런 그 난민들, 어린이들이 이렇게 폭력이나 질병에 노출된 상태로 있는 거, 이거 경험하시고 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우셨겠어요. 네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숫자는 시리아에서 탈출한 난민 숫자뿐만 아니고요. 시리아 내에 있는 시장민 안에 있는 어린이 숫자를 합친 숫자로 집계된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난민 숫자 중에 어린이 숫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번 내전을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많다는 것을 또 의미할 수 있겠죠. 저는 시리아 난민 사진을 찍으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각 가정 가운데 희생당하지 않은 가족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혹은 가족이 한두 명씩 사망했고, 또는 그들의 친척인 삼촌이나 숙모 또는 사촌 등 가까운 친척 누군가는 내전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내전이 일어나면서 그들 가운데 집들은 물론이고요. 이 학교나 어떤 그런 것들이 폭격을 받으면서 많은 것들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4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을 향해서 미래가 없는, 그래서 잃어버린 세대라 이렇게 별칭을 하고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끔찍한 광경을 어린 나이에 목격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그들에게 정신질환까지 일으키는 그런 사태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 사진을 찍으면서 발견한 것은, 어떤 어린아이들은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또 두려움과 분노, 그다음에 불안 같은 것들로 다양한 증상들을 앓으면서 어린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오늘 저희 인터뷰라는 건 IS,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사람들의 만행을 계기로 시리아가 주목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리아가 과연 이 내전 중에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지역인가, 이런 부분도 알아야지 이슬라믹 스테이트 IS라는 이 단체의 행위를 우리가 좀 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이에요. 시리아 정부군이죠. 이 시아파가 시리아 정부군이죠, 지금. 그렇죠? 네네네. 반정부군이 순위파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시아 순위, 이것이 어제 오늘 이렇게 갈린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도 이거를 이렇게 딱 구분이 돼가지고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상대 이 종파에 대해서. 네, 맞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거의 1400년 동안 이어온 갈등 관계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시리아의 인구 분포를 보면요. 시리아 분파인 지금 알라이파가 대통령이 집권하는 정부군파가 알라이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예. 전체 인구의 12% 정도가 알라이파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군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수니파가 전체 인구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좀 불만도 있었고, 소수파가 다수파를 집권하고, 그 다음에 시아파가 수니파를 집권했기 때문에 많은 갈등 구조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 내전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표면상 이렇게 위에 나오는 그런 갈등 구조는 예전에는 그렇게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고 서로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때로는 서로 친구가 됐고 이렇게 왕래했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우정관계는 다 사라지고 종교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그것이 들어서면서 서로 죽이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은 실제로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부파의 알라이파가 자신들의 알라이파 청년들에게 이런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심어줬습니다. 뭐냐면은
순위 10명을 죽이면은 이슬람의 천국을 약속하는 교리를 그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젊은 그 청년들이 순위 10명씩을 이렇게 확산하면서 천국을 이렇게 약속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종교가 잘못되면은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이는 예죠. 사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슬라믹 스테이트는 순위파입니까? 아니면 시아파입니까? 순위파죠. 네네. 순위파예요. 그렇군요. 네네네. 지금 그 IS 관련해서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하게 된다면 이 시리아 난민 관련이나 시리아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정부군과 반정부 간의 싸움이 지금 현재 시리아 내전 3년 동안 돌발되고 있는 내전이라 볼 수 있는데, 예. 이라크에서 첫 번째 기원으로 시작된 그 이슬람 스테이트가 지금 북동부 시리아 내부의 북동부 쪽에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한 반군 세력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슬람 스테이트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내전은 더 복잡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난민의 숫자가 증가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슬라믹 스테이트가 시리아 북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서 지금 나올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또 IS를 공격하게 될 경우는 더 많은 난민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예. 지금 근데 영국도 벼르고 있고 미국도 벼르고 있고 이 IS라는 단체가 자꾸 적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네. 예. 어떻게 다시 시리아로 들어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요르단에 계신데.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시리아로 들어가는 건 쉽지는 않고요. 예. 지금은 이제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지금 현재 내전을 피해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난민들에게 사실은 이제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내전을 피해서 나온 난민들의 삶을 찍어서 정말 미국이나 한국 매스컴을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좀 알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 속에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9월에 시리아 난민 1000일의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사진전을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극동갤러리에서 하죠, 마포구. 그죠? 네네네. 예, 네. 예. 와. 그래서 사실은 이제 9월 4일부터 시작돼서 한 달 동안은 극동방송 본사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9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는 전체 10개 지사, 극동방송 10개 지사를 돌면서 순회 전시가 지금 계속 이루어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IS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IS가 주목을 받는 이유 그리고 IS를 응징하겠다는 이유도 무수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시는 일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프리랜서로서 분쟁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중덕 기자였습니다. 삼성신도시 분양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베이비엑스포 강남 미래 임신 출산 유아교육 박람회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학교연령 앞 세택에서 열립니다. 출산, 육아, 유아교육 제품과 정보가 한자리에 베이비엑스포 강남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2238-0345 미래전람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서야
유명한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희선 씨,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요.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면 기름값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전 자주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앞으로는 내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해야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승용차를 두고 나와도 연간 30만 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많이 걸어서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대중교통 이용으로 공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세요. 쾌청한 하늘, 유쾌한 오늘. 9월 22일은 승용차 없는 날.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드라이빙 그 이상의 즐거움. BMW 드라이빙 센터 지금 영종도에서 경험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지지율 10%대의 새정치민주연합. 그런데요,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이것이 단순히 지지율이 낮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분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고 자칫하면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많은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당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여당 지지자들도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만 여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야당의 문제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런 와중에 이슈의 중심에 섰던 분이시죠.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연결해서 직접 현재의 야당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한 며칠 동안 정신 없으셨겠습니다. 그건 뭐 각오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었죠. 네. 예. 만일 당에서 받아들여지기만 했더라면 비대위원장을 맡으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런 말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말이죠.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죠. 뭐 거절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그 전날 밤에 밤을 꼬박 잠도 못 잤죠. 네, 그랬던 것이죠. 네. 지금 그런데 뭐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 교수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여러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파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교수님께 전화를 드리고 교수님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언론에서 밝혀졌습니다만은 문재인 의원의 이제 의사가 어떤지 제가 직접 전화 통화는 확인돼 있고 또 다른 중진 의원과도 제가 좀 통화를 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저한테 그야말로 교수는 이건 운명으로 하세요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 문재인 의원 측의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비대위원이나 비대위 부위원장으로는 모실 생각이 있었지만 위원장으로선 처음부터 아니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의원 측의 주장 아닌가요? 네, 그거는 어디까지나 문재인 의원 쪽, 문재인 의원 측이죠. 저는 그 쪽인지 측인지는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오직 문재인 의원 본인과 직접 통화하셨을 때. 그 다음날 만나서 또 꽤 좀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 문재인 의원하고 또 직접 만나시기도 하셨군요. 그 다음날 그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그 어떤 진해 호텔. 그때는 문재인 의원도 위원장으로서 확실히 이제 그 교수님하고 이 대화 내용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뭐 이런 거가 치중이 됐었나 보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비판이랄까 반발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러면 차라리 좀 안경환 교수랑 같이 하는 그 카드를 다시 한번 나온 것이죠. 문제는 안경환 교수인데요. 자기는 혼자도 안 하고 공동으로도 안 한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저를 강력 추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좀 이렇게 예상외로 있으니까 안경환 의원이 자기가 그냥 같이 하고 나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저하고 또 통화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박영선 원내대표나 문재인 의원이나 안경환 교수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좀 크게 좀 파문이 있었고 그것을 그날 저녁과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수습이 좀 못한 것이죠. 네. 그렇게 보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예. 그러니까 그 안경환 교수하고 같이 이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문재인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군요. 그런데요, 제가 또 한 가지 좀 여쭤볼 것이 지금 현재 이제 교수님의 비대위원장 추대 이 문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탈당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탈당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필요하다보다는 뭐 저한테 물을 상은 아니고요. 제가 심정적으로 볼 때 박영선 좀 원내대표, 박영선 의원은 충분히 진짜 그런 심정이라고 봅니다. 이게 번번이 자기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건데 이렇게 나중에 딱 흔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재건도 그렇고 세월호법 협상도 그렇죠. 지금 뭐 야당이 요소야자 다수 정당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청와대 성의당이라는 게 완전 철통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기들이 한번 협상해 보지 그래요. 저기 청와대하고 직접. 그게 뭐 됩니까 그게? 자기로서 이제 제가 박영선 의원 같더라도 집어친다는 그런 욱하는 그런 심정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정말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일각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 가능성이 분당 가능성과 연결이 된다. 이런 분석이 많아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네. 사실 좀 요새 이른바 정치평론이랄까 우리 신 교수님 포함해서 제가 물어보면은 여당 야당 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고. 그렇죠. 예, 그러면 대한민국 닫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좀 제3섹터의
건전한 정당에 나오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을 총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하고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항상 정계 개편의 촉발은 야당에서 나오는 거죠. 여당은 촉발하지 않죠. 네, 네, 네. 예. 이렇게 야당발 정계 개편 현상이 있었죠. 네. 지금 야당발 정계 개편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필요는 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변화된 것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정치에 대한 냉소가 심화되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건전한 정치 세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많죠. 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만일 말이에요. 사정시민주연합의 비대위원장을 맡으셨다면 어떤 쪽에 가장 개혁에 이 비중을 두셨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근데요, 이게 위원장도 위원장 나름이지, 박근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거 완전 상황이 엄청나게 다른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예. 저는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냥 이끌어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절차 문제입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의사결정의 절차가 굉장히 거긴 존재하고 싶지 않다. 그럽니다. 말하자면 당대표 뽑는 것도 그렇고, 공천 절차, 경선 절차, 이런 것을 단기간 내에 하고, 그것이 이른바 안철수 의원이 제시했던 차정치라는 어떤 이상을 수용해서 그걸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당이 좀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면은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것을 또 이제 저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른바 외연이 확대가 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박영선 대표나 문재인 의원도 또 다른 중진 의원들도 한두 명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의원이 이상돈, 안경환 두 교수님께 참 미안하게 됐다. 이런 트위터를 올렸는데 어떻게 이 미안하게 됐다라는 측면을 받아들이십니까? 그 말씀 고마운데요. 사실 지금 현 상황은 문재인 의원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좀 곤혹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일종의 문재인 의원도 자기 생각을 말하자면 자기를 따르는 초재선 의원급들이랄까 한테 충분히 설득하는 게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지 않습니까요? 네. 그런 면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계파는 많지만 그 계파가 out of control, 그러니까 통제 불능 상태인 계파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느끼는 것은 계파 그러는데 저는 계파도 잘 정확히 모르는데요. 계파마저도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들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냥 그때 뜻이 맞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목소리 내고 또 이렇게 흩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절차 문제라든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흔들리게 묶어놓은 그 절차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그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를 뽑는 거, 후보 경선하는 과정에 룰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큰 업적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도 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일단은, 이게 무산이 된 거죠. 지금 그렇게 봐야겠죠. 그죠? 네, 그렇죠. 예.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야당이라든지 이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뭐 치중을 하긴 뭘 치중합니까? 저는 지금 아니, 그래도 이 경험과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요. 글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저런 기회에 여론 같은 데에서 좀 제 생각과 경험을 전달하고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좀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좀 태동이 되면은, 그때 가서는 기회가 되면은 또 제가 저를 필요로 하면은 좀 힘을 보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안철수 의원, 안철수의 새정치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의 시도는 일단은 좀 성공한 거는 아니라는 평가가 맞지 않나요? 네. 그러나 왜 베란간 대중이 정치인이 아닌 안철수 씨한테 그렇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 지지하는 그것이 지금도 있고 어쩌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기존 정치가 더 실패했으니까. 근데 그 여망을 받아낼 수 있는 제3 세력이 지금 나오면 상당히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정치라는 필요성은 아마 온 국민이 다 인정을 할 텐데 그것은 반드시 야당에만 들어가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당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죠? 네, 그렇죠. 제가 비대위원 지낼 때 2012년 전반부에 여러 가지 했던 개혁 이런 것들 또 대선 과정에서 약속 그게 다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2012년 12월 19일 후에 그 약속이 다 백지화가 돼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실망을 하고 그땐 게 아닙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서는 의도적으로 백지화 시켰고 야당은 못한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변화무쌍할 것 같거든요. 지금 야당 상황이요. 예.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때 또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였습니다.